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의 김민재입니다. 자, 오늘 벌써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금요일장이어서 그런지 좀 조정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오늘 팔자세를 보여주면서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금요일장 조정받은 종목들 좀 주말을 앞두고 기분이 언짢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1부에서 종목 상담 받아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자, 전화 문자 별톡방으로 연락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카카오톡 어플로도 손쉽게 종목 신청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종목 신청해보실 수 있고요.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그런 채팅방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7시 59분 넘어서고 있고요. 저희 우선 1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기 전에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톡스타 별톡방도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볼게요. 자, 오늘은요, 선매진님 들어오셨네요. 모모랑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실버만 양말님께서 안녕하세요. 요즘 좀 결석을 했는데 부끄럽습니다. 종목 상담도 할게요. 넷마블 들어갔는데 되게 애매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실버만 양말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꼭 이렇게 발자국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에 아주 강했습니다. 10% 넘는 아주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빠르게 접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상승 타이밍스타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재 MC님 기품 있으신 모습을 보니 금요일이구나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래도 애청자이신 거 인증해드릴게요. 금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또 자켓을 입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거를 알고 계시는 우리 실버만 양말님 감사합니다. 불금인데 지금 집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궁금하네요.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날마다 수행님 저 왔어요. 본방사수 이쁜 민재님도 보고 스타님들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우리 날마다 수행님은 정말 요즘에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본방사수를 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날마다 수익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받고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활짝 열어두고 있는 3가지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2부에서는 이주식 사지 마라 코너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저희 그럼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인사 나눠볼게요. 스튜디오에서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하락세가 나와가지고 우리 스타님들도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약간 좀 시무룩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상승 타임 스타님부터 좀 인사를 나눠볼게요. 스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오늘은 전일 미국 시장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도 우리가 좀 쉬어갔던 설 연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열리는 어제 오늘
오랜만에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정을 줬던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재료였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완화감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다시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조정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그에 따라서 커플링 형상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었는데 가장 크게 또 하락한 게 하필이면 나스닥 기술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안 그래도 코스피가 그동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어오면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좀 만들어줬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강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샀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덜 샀기 때문에 조금 밀렸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조정은 좀 아쉽습니다만 는 그래도 그간 상승했던 것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설 연휴 기간 동안 미증시는 또 반등이 나와줬었는데 하필 또 연휴가 끝나고 미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상승 타이밍 스타의 의견이었는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오늘 주간 이슈까지 저희가 또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1시간 또 집중 있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조영수 스타님도 인사를 좀 나눠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안 만나 이 한마디에 아시아 주요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도 하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스타님 오늘 좀 예상을 하셨나요? 네, 일단은 먼저 이게 1월 31일 날짜에 저희가 작년 10월 11일자에 하락했던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10월 10일 날짜에 2222포인트를 찍고 나서 10월 11일 날짜에 하락했던 그 부분을 1월 30일 날 메꿔가는 부분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식 같은 경우가 이제 22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찾는 과정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뉴욕에서 그런 트럼프의 그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무산된 부분들이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이 추가적인 모멘텀보다는 그런 어떤 악재에 좀 더 민감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내 주식을 많이 상승시켰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들어서 한 2,000억 이상, 2,800억 정도 이제 매도세로 이제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2,200포인트 부터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졌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2200포인트에서 이제 누르는 모습 그리고 오늘 1.2%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도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 시장 오기 전에 오늘 저희 주말이 또 오기 전에 저희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속 시원하게 좀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우선은 본격적으로 이제 두 분과 인사를 나눠봤으니까요. 우리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을 좀 봐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그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은요. 첫 번째로 우리 실버만 양말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처음으로 또 벌떡방에 글 남겨주셔가지고 종목 바로 봐드릴게요. 금요일 저녁은 역시 톡스타죠 집에서 라고 하시네요. 우리 실버만 양말님 옳은 말씀만 하십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 앞으로 넷마블 11만 8천 원에 20%입니다. 대응 방안을 문의드리고 싶네요.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넷마블 좀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8% 넘게 오르면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시세가 나가고 있는데요. 11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네요. 그래도 지금 손실은 아니신데 좀 계속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일단 만약에 오늘 붙으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넷마블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 넷마블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드리면 아무래도 4분기가 게임주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판호 관련 이슈 그리고 신작에 대한 부재 때문에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간 주가의 흐름이 좀 미비했습니다. 뭐 게임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올랐던 이유들이 몇 가지 있긴 있었는데 그것은 잘 나가는 게임을 만들어서가 아니고 방탄소년단 즉 BTS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곤 했었는데
일단 넷마블의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 즉 이제 게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넥슨을 인수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상쇄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넷마블이라는 기업이 인수를 제외한 단일 기업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투자의 매력도는 떨어지긴 하지만 만약에 넥슨을 인수한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간 이 넷마블의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졌던 신규 개발 게임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해소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일단 수익권이시고 현재 뭐 매수가 괴리가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바로 이런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재료가 잘못됐을 경우 뭐 인수를 안 한다라거나 인수를 할 땐 하더라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또 이 불확실성이 표출되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게 시간에도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절반 정도의 물량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뭐 12만 원이 넘어가는 선에서 절반 비중은 수익 실현하시고 가벼운 비중만 조금 더 뉴스 플로우를 참고하시면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가져가면서 분할 매도로 좀 수익 실현하는 방법을 선택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대응 방법, 실버만 양말님의 종목 첫 번째로 좀 봐드렸습니다. 넷마블 종종 저희 톡스타 방송에 문의가 들어오는 종목인데요. 다른 분들도 함께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이어갈게요. 조용석 스타와 함께합니다. 3090님의 종목이죠. 카카오. 매수가가 좀 높으세요. 12만 6천 원에 22%입니다. 기다리면은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요. 10만 원 선이 무너진 지 좀 됐네요. 네, 스타님. 그렇습니다. 네.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만 원에서 이제 무너지는 98,2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네. 지금 매수가가 12만 6천 원이고 비중은 한 22% 정도 되시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너무나 좀 많은 부분으로 퍼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본인의 사업에 대한 집중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카오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넷마블과 같이 넥슨 인수에 대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슨에 대한 인수가 만약에 카카오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 한 번의 그런 성장 모멘텀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금융 샌드박스에 대한 부분들의 신청이 들어간 부분들 중에 하나가 금융 대주주 적격 심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통과가 되었을 때 카카오가 대주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또 한 번의 그런 이슈적인 부분으로 카카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 아까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이 되지 못했을 경우는 반대로 이제 다시 주가가 꺾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고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속적으로 10만 원이 붕괴되고 나서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이게 있고요. 특히 세력 매집 추종 같은 경우가 점점점 하락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구간으로 지금 접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세력 매집,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도 계단식으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가 다시 반등하기에는 특별한 성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다른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98,000원대, 지금 98,2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97,800원, 이 저점입니다. 이 97,800원, 98,000원 선이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98,000원이 무너지게 될 경우는 조금 더 밑에가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만 6천 원 주고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 조금 더 들고 가실 수가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을 가져가신다면 만약에 현금 비율이 있다면 조정을 조금 더 받았을 때 그리고 98,000원이 지지되는 부분을 보고 추가 매수를 일부 하셔서 그 다음에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만 6천 원대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조영석 스타일 시스템으로 좀 종목을 봐드렸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조영석 스타일 시스템으로 함께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빠르게 종목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 상담이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계속 문자로 이어갈게요. ST팜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340님께서 3만 원에 3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겨우 2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지금 과연 손절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소시홀딩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ST팜은 사실 이게 특별한 매력도가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손절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좀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간 사실 1월 효과라고 한다 그러면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4분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도 1월 시장이 열리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제약바이오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이제 반도체 IT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면서 이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이죠. 바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거기서 나온 차익 매도 금액이 제약바이오로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에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ST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게 되면 오랜만에 또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3만 원까지 다시금 올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추매를 통한 이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신 이후에 조금 더 올라오면 비중 축소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제가 가격대를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만약에 22,500원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면 보유하고 계신 물량의 30% 정도만 좀 비중을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22,500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5,000원까지도 이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5,000원에 또 한 번 도달하게 되면 남은 물량이 또 30%를 더시고요. 또 남은 물량이 만약에 이 25,000원까지 돌파하게 되면 3만 원, 즉 투자자분의 매수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매수가 부근에 올라오면 그때 남은 잔량을 모두 정리를 하시면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은 현재 보유하고 계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2,500원 또 25,000원 이 가격대에서 분할로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팜 2번 정도 비중 축소하실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드렸습니다. 22,500원 그리고 25,000원에서 반등을 줄여 나가시면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네요. 둘둘84님께서 조영석 스타업으로 대보 마그네틱을 63,000원에 25%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7거래일째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스타님. 네. 이 종목 하락이 멈출 수 있을까요? 예, 그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소재 공정을 하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뭐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이 대표적인 2차 전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납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가 매출액 성장이 더 클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그래서 지금 63,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이제 한 5%, 3% 정도, 4% 정도 이제 마이너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신데요. 제가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 하반기, 2018년도 하반기 상장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특히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세력 매집 추정 같은 경우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상승 예측 지표도 지금 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력 매집성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반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에서 주가 차트 위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매수가 이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차트에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61,500원이 좀 무너지면서 지금 현재 이제 7거래일 연속으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조정
조정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조정받고 있지만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 보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7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63,000원에 25%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좀 더 들고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상담 함께 해봤고요. 다음 상담 아난티로 갈게요. 문자인데요. 2345님께서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27,800원에 20% 가지고 있는데 반등 기회가 언제쯤 올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난티 주가가 좀 너무 지금 고점이 아닌지 염려가 되는데 반등 기회가 다시 한번 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이 비건이 북한으로 떠났다라는 뉴스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혹은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온지 뉴스 플로우를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급선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아난티를 포함한 남북경협주가 전반적으로 월요일 아침부터 강세일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아난티는 지금 투자자분의 매수가가 굉장히 높은 것이 지금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화면에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보통 종목 상담을 할 때 제가 일봉을 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난티는 제가 오늘은 주봉을 좀 띄워놨습니다. 이제 주봉상 5일선이라고 하는 단기 이평선을 지금 위태위태롭게나마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서 25,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바스켓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경협주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매도 물량 혹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남북 경협주의 특성상 그 안에서도 선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오늘 금강산 관련 기업들이 좋다 그래서 내일도 금강산 관련 기업들이 좋은 게 아니고 오늘 금강산 관련 기업이 강하면 좀 쉬었던 비료라든지 또 혹은 철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빠르게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만약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를 핑계로 빌미로 매도 물량 혹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와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25,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업 높이 올라가는 기업의 이제 높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쉬어가고 있는 경협주를 천천히 붙어보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25,500원 가격대 기억하시다가 이탈이 되게 되면 꼭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500원입니다. 손절가 잡아드렸어요. 아난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갈 건데요. 별톡방으로 갈 거기 때문에 별톡방 좀 오픈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별톡방에 또 어떤 글 올라올까요?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실버만 양마이님께서 이불 밖은 위험해 귀여운 사진 남겨주셨어요. 우리 해피해피님께서 예쁜 민재 MC님 오늘 너무 멋지고 눈부십니다. 의상 너무 잘 어울리세요. 라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좀 오늘 막상 입고 보니까 이 색깔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화면에 잘 나오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자, 우리 해피해피님의 HTC 현대산업개발 접수해드렸고요. 핑크핑크님 오셨네요. 오랜만에 본방사수 하려고 TV 켰는데 오프닝을 놓쳤네요. 민재 MC님 오늘 봄 같아요. 화사라고 하셨어요. 화사라는 가수가 있는데 화사한가요? 이 옷? 그쵸? 오늘 약간 좀 진달래 같은 색깔을 좀 입어봤는데 막상 제 얼굴에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핑크핑크님 어떤지 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난다현님께서 출첵 본방사수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난다현님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저녁은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우리 실버만 양말님 종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장기로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역시 좀 무리한 매수였네요. 스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난다현님의 이수페타시스 접수해 드릴 거고요. 느림보님의 넥슨 GT도 바로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톡스타 별톡방 찾아오셔가지고 종목 문의 혹은 또 어떤 이야기든지 편안하게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덕휘라님 들어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덕휘라님 크크크 웃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햇빛비님의 종목이고요. 조영석 스타프로 매수가가 62,300원에 4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종가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 종목이 너무 안 움직여요, 스타님. 네. 보니까 지금 또 4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네. 뭐 좀 희망이 있는 종목인가요? 예, HDC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 남북 경협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가 같이 섞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이 건설업 자체가 지금 남북 이슈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토목 관련된 국가에서 있던 이슈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건설주 전체가 좀 올라왔을 때 5만 원대까지 회복된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는 힘이 좀 붙이는 부분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2,300원의 비중이 또 좀 많으신 편이신데요. 한 40% 정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62,000원대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 가격대가 다시 오려면 좀 더 큰 이슈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이 전략적인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차트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47,750원의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차트적인 부분,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세력적인 부분들이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상승 예측 지표, 이게 단기적인 수급을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하락 반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락 반전되었을 때 이제 상승적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단 이제 지금 오늘 오후에 이제 저녁 때 내일이나 들어오려는 그 비건 그 실무진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차트로 잠깐 말씀드린다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금액대 47,750원대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된 부분들이 적어도 47,000원대가 지지가 되었을 때 반등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46,000원대 되었을 때 만약에 이제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반등 시 비중을 줄이는 과정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6,000원대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추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46,000원 지지가 되고 다시 반등해서 5만 원 근처 오셨을 때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셔서 현재 비중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햇볕빈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조영석 스타일 시스템으로 이 종목이 몇 점일까 궁금했는데 28점 나왔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른 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몇 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조영석 스타 앞으로 또 많은 궁금증들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갈게요. 별톡방에 남겨주신 분인데요. 백곱하기님의 종목입니다. 빅텍. 2,400원에 20%입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종가부터 확인해 볼까요? 2,5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을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 들고 가도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사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전, 거의 2년 전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대북주의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경협주와 대북주는 다릅니다. 네. 경협주는 우리와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올라가는 것이 경협주고요. 네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쏘거나 불바다라는 이 연설 단어를 쓰게 되면 오히려 올랐던 게 바로 이 대북주인 빅텍이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경협주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반대되는 성격을 띠고 있는 대북주인 빅텍이 강하게 조정을 받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빅텍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들어오면서 흑자 전환에 좀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8년도 4분기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분기도 굉장히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 2, 3분기도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부합하는 이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18년도 4분기의 실적도 좋을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최근에 고점들을 파란색 선으로 좀 이어놨는데요. 지금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은 좀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만 반대로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이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3,000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빅텍은 저는 조금 더 갖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000원을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예상한 것과 다르게 조금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2,4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지금 이 2,400원 같은 경우에는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61선 이동평균선이 있는 가격대입니다. 만약에 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있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 2,400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텍, 대북주죠. 경협주하고는 다른
다른 그런 성향을 가진 종목입니다. 손절가를 잡아드렸어요. 2,400원. 우리 배꼽하기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갈 건데요. 아진산업. 4267님의 종목입니다. 조영석 스타프로 3,090원에 10%입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수익 중이셨는데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들고 가서 좀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예,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경협주, 이제 대북 관련주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진산업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이게 이 마그네슘 강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아진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북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광업 개발권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 마그네사이트 광이라고 해서 이 마그네슘 합판을 만들 수 있는 원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광산이 세계 최고의 광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산이 만약에 이제 개발이 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원료가 공급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마그네슘 합판 강판 같은 경우는 스틸 강판보다 한 25% 정도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경량화에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그네슘 강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아진산업이다 보니까 이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그 북한의 이제 이슈적인 부분, 이제 비핵화라든지 아니면 이 미사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미국과의 합의가 돼서 이 부분들이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경협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 되기 시작했을 때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그 3,090원에 10%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보게 됐을 때 현재 세력 부분들은 오늘 약간 주가가 조정되면서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 예측 지표 같은 아직까지는 상승 쪽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중기적인 관점에서 세력 매집선은 한번 주가가 내릴 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615원인데 네. 전 고점이 3,955원입니다. 그래서 3,955원은 이번에 이제 남북 이슈에 통해서 한 번 더 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4,000원 근처에서 1차적인 물량을 절반 정도 익절하시고 3,7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2차적인 4,200원대까지 들고 가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3,500원대가 예를 들어서 밀리게 된다면 3,500원에서는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진산업 함께 해왔고요. 다음 상담 갈게요. 별떡방 좀 보고 갈까요? 우리 휘라님께서 반영되었다. TV에 나옵니다. 라고 하셨어요. 덕희라님 지금 TV에 보고 계시면서 별톡방에 글 남겨주고 계시나 봐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합니다. 우리 덕희라님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날마다 수행님께서 반응을 해주셨어요. 민재님 너무 잘 어울려요. 이뻐요 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안도감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컬러도 좀 한번 자주 입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피해피님께서 조영석 스타님 상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연인 님께서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요. 민재님 오늘 의상 잘 어울려요. KCC 매수 타임하고 1차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우리 자연이님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 이렇게 또 저에게 의상을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자연이님의 아이디를 바로 머릿속에 입력할게요. 자주자주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접수 도와드릴 거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 난다요님의 종목입니다.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6,150원에 10%를 가지고 있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종가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6,380원 선에서 마감이 됐네요. 오늘 5% 가까이 올랐는데 5G 관련 좀 오랜만에 봐요. 전망이 어떤가요? 네, 일단 5G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금 시장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급변한 그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바로 화웨이 사태가 갑작스럽게 또 한번 이제 화두가 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5G 관련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5G 관련 통신주라든지 뭐 이스페타시스 같이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그거를 배제하더라도 다음 달부터는 이제 5G가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5G 기업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재무제표에 묻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스페타시스도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목표가를 잡아보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성향으로 붙으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당연히 6,500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좀 시간이 있고 이 5G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이 넘어가는 7,000원 이상부터 매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이스페타시스 같이 5G 관련 기업들은 사실 바닥권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대내적 변수 혹은 기업에 대한 단일적인 이슈가 발생이 돼서 다시 한번 차트가 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매수가까지 올라오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손절선은 5,500원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좀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이스페타시스가 사실 그간 기관에서 러브콜을 받았던 기업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좀 관심 있어서 외국인이 간헐적으로 좀 매수를 했던 기업이긴 한데 오늘 기관에서 정말 오랜만으로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손절가 5,500원 잡고 보유하고 가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난다요님,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잘 들려서 너무 예, 좋아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네네,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예, 이름이 조영- 갑자기, 예. 조영석 스타님, 예. 연결해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 예. 종목명 어떻게 되세요? 예, 종목명이 나노 매직스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가, 네. 9,100원이고요. 네네. 비중이 100%입니다. 비중 전부 실으셨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좀 더 좀 가지고 가도 되겠지. 네. 궁금증 바로 풀어드릴게요. 그래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좀 포기하고 계셨다가 예, 오늘 좀 맞습니다. 희망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스타님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게 지금 매수가가 좀 많이 많이 높은 하십시오. 매수가 예. 좀 높은 편이시네요. 그래서 예. 지금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해서 오늘 그래도 한 14.5% 정도 상승이 나와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예. 부분들을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자회사가 이제 네오나노메딕스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나노 기술을 통한 암치료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지만 그 뒤로부터는 좀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요 근래 들어서 또 제약 바이오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코스닥 쪽에 수급이 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제약 바이오주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가 올해 작년이었죠. 작년에는 이제 적자 부분들이 좀 지속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권하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가능합니다. 제가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엔알파 시스템에서 나오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세력 추정 같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면서 이 부분들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오늘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특히 이제 예측 점수 같은 경우가 금일 이제 95점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들 좀 보게 됩니다. 특히 현재 그 매수 신호가 좀 나와 있는 부분들, 특히 세력 매집선이 계단식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오늘 현재 그 60일 이평선을 돌파했던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일단 8,500원 선까지는 한 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8,000원에서 8,500원 되셨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00%시면 이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8,000원이 지지가 되고 추가돼서 이제 8,500원대가 올라왔을 때 8,000원 지지를 보시고 8,000원 지지가 계속 된다 그러면 더 들고 가시고 8,000원이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됐을 때는 나머지 부분도 좀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손실 구간을 줄여가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8,000원 지지하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보유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적 궁금증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가기 전에 저희 오늘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니만큼 이번 주 뜨거웠던 이슈들 한번 점검해보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역시나 우리 상승타이밍스타께서 오프닝 때 말씀을 해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정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웬일로 쭉쭉 올라가나 했더니 오늘 3% 넘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빠졌어요. 4% 넘게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삼성전자를 오늘 보니까요. 스타님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그동안의 행보와는 다르게 오늘 정확히 엇갈렸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동안에도 누차 좀 말씀드렸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 엮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또 가격도 하락한다라고 하니까 지난해 4분기부터 앞으로 반도체 IT의 전망은 어둡다라고 좀 했었는데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별도로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수급도 이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갈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SK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를 한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매도를 했지만 기관은 매수를 해주는 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인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뭐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주가를 한 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 갤럭시 S10 이후로 5G가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매출이 다시 한번 또 큰 상승세를 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 성장 모멘텀은 역시나 갖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부진하더라도 주가는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와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이 됩니다. 뭐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가끔은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에 수요가 둔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예전처럼 잘 나갔던 때처럼 뭐 8만 원, 9만 원 이상 다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SK하이닉스는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의견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혹은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영석 스타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합치게 되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2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회사만 합쳐도 3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조정이 된다 해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이 된다 그랬을 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도세가 같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220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200포인트가 이제 무너지면서 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단기적인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금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상승 타이밍 스타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슈적인 부분이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수급적인 이제 조정 측면을 바라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정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함께 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남북 경협주 대응 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할 건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 달 말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박 2일로 개최를 하게 됐는데 이와 함께 기대감이 또 커졌어요. 날짜하고 장소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협주들이
종목들이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저점에서 좀 계속해서 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은 짧게 좀 수익을 내고 나오면서 좀 대응을 해가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대응 방법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팩트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남북 경협주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보유를 못하신 분들,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 안에서도 쉬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찾아봤더니 뭐 서희건설이라든지 퍼스텍처럼 뭐 대아티아이나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때 좀 쉬었던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만 신규 매수가 가능하지 그 외에 대부분의 이제 남북 경협주들은 어제 오늘 모멘텀 삼아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그럼 언제 매도를 하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주말 내에 비건이 이제 방북하고 왔기 때문에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좋은 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날 전날까지 저는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좋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월요일날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절반 물량은 월요일날 오전에 뭐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비중을 줄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비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있는 전날까지만 보유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에도 한번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재료가 노출되다 보면 차익 매도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조정의 폭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일보다는 전날까지 갖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남북 경협주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2018년 6월 12일 날 이제 북미 정상회담 1차 북미 정상회담 후부터 바로 이제 경협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던 모습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승 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2월 28일 이전에 어느 정도 수익 청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경협주 같은 데 중에서 지금 이제 원전 폐기 관련된 원전 이제 해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어제하고 오늘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비핵화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나올 때 비핵화 이제 선언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나머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수익을 확정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시장 흐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2월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만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다음 주는 그래도 조정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안타까운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단기적인 조정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또 미중 무역 전쟁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뭐 트럼프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짧은 기간 안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시장 또한 커플링 현상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조정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탄력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한참 잘 나갔던 저번 달과 같은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 그렇게 뭐 실망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리스크 관리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영석 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지금 요번 주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이 됐으면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제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장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형주 위주의 그런 주가가 올라가는 코스피 위주의 그런 부분들이 올라왔다면 다시 개별 종목군에 대한 부분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2월 20일 날 있을 S10에 대한 언팩 행사라든지 2월 25일 날 있을 MWC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5G라든지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폴더블 폰이라든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상승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별적으로 좀 개별적으로 그래도 종목을 대응해보자라는 조영석 스타의 의견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세 가지 이슈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되니까요. 이 주식 사지 마라 시간에 다음 주 시장 좀 불안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지까지도 도움 받아가는 시간 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상담으로 계속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3195님의 종목 삼성전자 바로 들어와 있네요. 우리 상승타임리스타님 앞으로 47,100원입니다. 망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잘못 들어가셨어요. 매수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일단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중을 이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비중인지 모르니까 제가 기준으로 만약에 50%의 비중을 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를 월요일 날 오전에 좀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 출발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화를 챙겼다가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기다렸다가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추매를 하는 전략이 어떨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갤럭시 S10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얼마에 샀느냐 또 얼만큼의 비중을 관리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네. 월요일날 오전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했던 물량을 다시 사면서 평단 관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중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은 우리 상승타이밍스타의 개인 톡방 혹은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 찾아오셔가지고 또 주말에도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세 분하고는 두 분이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잠시 뒤에 2부에서 또 조영석 스타와 상승타이밍 스타와 함께 시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오늘의 퀴즈 내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하나고요. 1번 라오스, 2번 필리핀, 3번 베트남.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이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 재당첨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 거고요.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